2013년 아시아 문화정책 포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 각국 문화관광부 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남자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죠. 싱가포르 문화관광부 정책분석팀장이 던진 이 한마디는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일본 문화청 관계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싱가포르와 일본의 문화협력은 지난 20년간 아시아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는데요. 그러자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는 일본 콘텐츠에 연간 3억 싱가포르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022년 기준 싱가포르 청소년의 일본 콘텐츠 선호도는 13%, 반면 한국은요 78%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과 독점 계약한 애니메이션 방영권 연간 시청률 0.8%, 한국 드라마는 정식 수입도 안 했는데 불법 스트리밍으로만 2천만 뷰를 넘겼습니다. 이 순간 싱가포르가 20년간 쌓아온 문화 정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일본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과연 싱가포르 정부는 어떻게 이런 판단 착오를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한 화교 3세 공무원은 왜 자국 정부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된 걸까요? 저는 싱가포르 문화관광부 정책분석팀장 리 천웨이입니다. 52세, 화교 3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국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복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문화관광부에 들어간 건 95년이었어요. 당시 싱가포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죠. 정부는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벤치마킹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죠. 일본을 보세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드라마까지 아시아 문화의 표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 상사였던 탄 국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드래곤볼, 세일러문, 도라에몽. 싱가포르 아이들도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일본 중심의 문화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일본 방송사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일본어 교육을 확대하고 일본 문화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했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제 조카가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삼촌, 나 한국어 학원 다니고 싶어. 왜?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는데 친구들이 다 한국 드라마 보는데 나만 못 알아들어. 자막으로 보는 거 너무 불편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죠. 그런데 부서에서 실시한 2010년 청소년 문화 소비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제가 담당 직원에게 물었죠. 설문조사 결과 가장 관심 있는 국가 1위가 한국 42%, 일본은 28%로 2위였습니다. 3번이나 검증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구축한 일본 중심 문화 인프라가 있는데 어떻게 한국이 1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차드 로드의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이 무엇을 소비하는지 관찰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시대를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걸요. 히트앤런이라는 한국 음반 가게 앞에는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빅뱅이라는 그룹의 새 앨범을 사기 위해서였죠. 반면 같은 층에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굿즈샵은 한산했습니다. 실례지만 왜 한국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줄을 서 있던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일본 음악은 너무 올드해요. K-팝은 완전 다르잖아요.
춤도 멋있고 패션도 최고고 무엇보다 가수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보여요. 그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한국 콘텐츠를 연구했습니다. 드라마, 음악, 예능 프로그램까지.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완성도가 우리가 그동안 수입해온 일본 콘텐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요. 특히 놀랐던 건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전 제작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스토리텔링에 공을 들이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났죠. 무엇보다 감정선을 다루는 방식이 아시아인들의 정서에 딱 맞았습니다. 2011년 저는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죠. 2012년 싱가포르 유튜브 조회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K-팝 뮤직비디오. 2013년 한국 드라마 시청률이 일본 드라마의 5배 돌파. 2014년 한국어 학습자 수가 일본어 학습자 수를 역전.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정책을 바꾸는 건 곧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과 맺은 장기 계약들도 문제였죠. 리 팀장, 자네가 수집한 데이터는 흥미롭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일본과 2020년까지 문화교류 협정을 맺었어. 지금 방향을 바꾸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네. 신임 장관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방송사 미디어코프가 자체 조사를 발표한 거예요. 황금 시간대 시청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한국 드라마. 그것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였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본 콘텐츠에 연간 수억 달러를 쓰는데 국민들은 불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은 같았어요.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한국 콘텐츠도 일부 수입하자는 미봉책이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죠.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겠다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저는 팀원들과 함께 방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시청률이나 선호도 조사가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분석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싱가포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본의 10배가 넘었어요. 한국 화장품, 패션, 음식, 관광까지 K-팝과 K-드라마가 만들어낸 한류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관광 데이터였습니다. 2017년 싱가포르인의 해외 관광지 1위가 한국 서울, 일본 도쿄는 5위로 밀려났죠. 싱가포르 청년들이 한국으로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보니 80%가 드라마 촬영지나 아이돌 콘서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맺은 관광 협력 협정의 효과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아무 협정도 없는데 매년 5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2018년 보고서에 제가 쓴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부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나 포럼에서 싱가포르의 문화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더 직설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방콕 아세안 문화장관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대표가 자랑스럽게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있었죠. 일본은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수출액만 연간 2조엔을 넘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수치는 90년대 기준 아닙니까? 현재 아시아 문화 시장의 리더는 한국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콘텐츠 소비가 일본의 6배를 넘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죠. 일본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일본 문화의 뿌리는 일시적이라고요?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 콘텐츠에 투자한 금액의 회수율은 마이너스 70%입니다. 이게 일시적입니까? 그날 이후
저는 싱가포르 정부 내에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달랐죠. 제 발언이 여러 매체에 보도되면서 싱가포르 문화 정책의 문제점이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죠.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K-드라마들,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싱가포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 싱가포르인들이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부터 10위까지 8개가 한국 작품이었죠. 일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2021년 초 저는 장관님께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지난 10년간의 데이터, 경제적 손실,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장관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 팀장, 자네 말이 맞네. 하지만 지금 정책을 바꾸면 지난 20년이 실패였다고 인정하는 게 되네.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장관님,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도 숫자를 보십시오. 2020년 한국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가 1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본은 정체 상태고요. 미래를 위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장관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비공식 접촉을 시작했고 한국 콘텐츠 기업들과 미팅을 가졌죠. 그리고 2022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K컬처 허브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예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유치하고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한국 문화 축제를 정례화하는 내용이었죠.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정부도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2023년 제가 아시아 문화정책 포럼에서 그 발언을 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동안의 실패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으로서, 정책 담당자로서 자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커리어의 끝을 의미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제 개인적 희생쯤은 감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난 후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국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대만 대표까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모두가 한국 문화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정책을 바꾸기를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비공식 모임이 열렸습니다. 아세안 각국의 문화정책 담당자들이 모여 한국 문화 성공의 비결을 분석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이라는 걸요. 한국이 만들어낸 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문화 문법, 새로운 미학, 새로운 가치관이었죠. 그들은 서구 문화를 무작정 따라하지도 전통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을 절묘하게 융합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했죠.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문화산업을 키워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남의 것을 수입하는 데만 급급했죠. 자체 콘텐츠 제작은 뒷전이었고 창작자 육성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일본이 만든 걸 가져다 쓰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24년 현재 싱가포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전면적인 문화협력 협정을 맺었고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은 한국 제작사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심지어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K컬처 연구소까지 설립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한국 문화를 따라가느냐? 싱가포르만의 정체성은 어디 갔느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배우는 것과 따라하는 것은 다릅니다. 한국도 한때는 일본을, 미국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어냈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제작 노하우를 배운 싱가포르 프로듀서들이 자체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일부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싱가포르 아이돌 그룹도 데뷔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K-팝의 아류 수준이지만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국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한국은 단순히 재미있는 드라마나 신나는 음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문화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놨죠. 수십 년간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문화 헤게모니를 단 10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있었지만 진짜 동력은 창작자들의 열정과 국민들의 응원이었죠. 방탄소년단이 그래미를 노크할 때,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 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열광시킬 때 그 뒤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열정적이에요. 뭔가를 하면 끝까지 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한국 문화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집념,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야망,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해내는 실행력. 저희 부서에도 이제 한국 전문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직원들이죠.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천웨이, 후회하지 않아? 일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정부 내에서도 찍혔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는커녕 자랑스러워. 내가 싱가포르 문화 정책의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실제로 요즘은 오히려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었다.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 이런 평가들이죠. 물론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지만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해줬습니다. 2024년 1사분기 싱가포르의 한국 콘텐츠 수입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대기자가 몇 달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고요. 심지어 정부 공무원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됐죠. 이제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장관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10년 전, 아니 5년 전이라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낭비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한국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00년 한일 월드컵, 2002년 겨울연가 열풍,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명백한 신호들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무시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편견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 일본의 아류, 문화 후진국?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역사가 길다고 문화가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창의성과 실행력이라는 걸요. 제가 특히 감명받은 건 한국 문화의 포용성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것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되 한국적으로 재해석했고 아시아 각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반영했죠. 그래서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함, 이른바 갈라파고스화에 갇혀버렸죠. 일본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졌고 결국 한국에 추월당한 겁니다. 물론 일본 문화가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일본은 깊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대중문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확실히 한국에 밀렸습니다. 이제 싱가포르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의 문화를 수입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작진과 협업해서 싱가포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 싱가포르 뮤지션들이 한국 프로듀서들과 작업하고 있죠. 아직은 작은 걸음이지만 언젠가는 싱가포르만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경쟁자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을 연구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배우되 우리만의 색깔을 입히는 거죠. 요즘 저는 젊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되 복사하지는 마라. 그들의 정신을 배우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동서양 문화가 만나는 지점에 있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나라니까요. 이런 다양성을 잘 활용한다면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문화청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리 팀장님, 싱가포르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일본과 싱가포르의 오랜 우정과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걸 제공해야 해요. 그게 한국 콘텐츠라면 한국과 협력하는 게 맞죠.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때 아시아 문화를 지배했던 일본의 자존심이 상했겠죠. 하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일본도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K-팝 아이돌들이 활동하고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심지어 일본 제작사들이 한국과 공동 제작을 추진하고 있죠. 늦었지만 그들도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문화 강국이라는 걸요.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만약 10년 후, 20년 후 아시아 문화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아마도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있겠죠. 어쩌면 할리우드를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죠. 세계 최고의 미디어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문화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도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고 그들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으니 조금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갔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싱가포르 문화 정책의 새로운 시작이 됐죠. 때로는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세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한국과 싱가포르의 문화 교류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게 제가 지난 실수를 만회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조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국 회사에 취직했어요. 삼촌, 나 삼성 싱가포르 지사에 합격했어. 축하한다. 근데
왜 한국 회사를? 한국이 미래잖아. 문화도 기술도 모든 면에서 나는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 조카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구나.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문화의 부상을 감지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리더가 됐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걸요. 싱가포르도 언젠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만의 문화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나라.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한국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세계를 바꿨으니까요. 단순히 싱가포르의 정책만 바꾼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억 명의 삶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싱가포르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꿈꿔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심으로 한국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한국은 단순한 문화 강국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구나. 10년 전 제가 처음 한국 문화의 부상을 감지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리더가 됐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영상이 뿌듯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